3월 20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여러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함락이 임박했다는 소식, 오데사 외곽이 공격받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러시아군의 상륙,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 등 부정적인 소식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선 오데사에 가해진 러시아의 공격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기습이나 공습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지상군 중 오데사를 위협할 위치에 존재하는 러시아군은 보즈네센스크의 냉동창고와 미콜라이 들판에 드러누워 있는 이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시적인 미사일 공격이 와전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병대가 상륙했다는 베르단스크는 오데사와 직선거리로 44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산하면 거의 평양에서 부산까지나 마찬가지인 거리입니다. 즉 러시아는 오데사가 아니라 아직 함락하지도 못한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 놀고 있는 해병을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 자료를 보여드려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 몇 가지를 꼽자면 왜 같은 자료를 계속 쓰냐, 재탕이냐,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하는데 무슨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꺼리투브는 같은 자료를 쓴 적이 없습니다.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매일매일 날짜가 갱신될 때마다 변동 사항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전쟁 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한 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작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작전술은 교전이나 전투에서 부대를 움직이는 기술인 전술과 군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는 수단을 선정하는 방법인 전략의 사이에 위치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작전술에서 러시아의 장기는 중심 돌파와 초월 진격입니다. 러시아의 중심 돌파는 적과 접촉한 첫 부대가 적의 전선에서 약점을 만들어내는 순간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충격 부대가 적의 전선을 돌파, 아군과 적의 경계를 허문 뒤 멈춤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파고든 부대가 물자 부족이나 병력 소모 등으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뒤에서 대기하던 제파 부대가 앞선 부대를 초월해 진격하면서 무난히 진격하는 게 러시아식 중심 돌파의 핵심인데요. 일단 러시아 기갑군이 적의 후방으로 파고들면 전차를 상대할 방어 수단이 없는 후방의 군대가 와해되고 통신망이 단절되면서 적을 약화시키는데요.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이 중심 돌파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북부, 동부, 남부의 모든 전선에서 군을 휘몰아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을 찾는 한편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킨 뒤 숫자로 우크라이나군을 찍어 누르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단절시키고자 한 통신망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미국의 지원하에 멀쩡하게 운영되고 기갑부대에 저항할 수 없어야 할 후방부대들은 러시아 기갑부대에게 제블린과 엔로우를 난사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진격으로 통신기기가 먹통인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졌고 보급이 차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선두부대를 초월해 진격했어야 할 기갑부대들이 연료 부족으로 서로 뒤엉킨 채 64km에 걸쳐 돈재되는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전쟁 내내 그저 질과 양적으로 우수하던 장비만 믿고 쉼없이 전진하다가 격퇴당하길 반복하는 인간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물속에 뛰어든 불나방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녁 속보에서는 더욱 최신 소식과 함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왜 전황을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